최근 민주당에서 두 건의 민주당 일당 독재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의안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고, 즉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상은 한마디로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연좌제입니까? 단지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 외환 혐의가 확정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당 간의 연좌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속히 이성을 되찾고 제발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법안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런 법안 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뭐 파면되거나 뭐 내란죄로 유죄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 정당도 책임을 져라, 어떤 조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법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주도를 한 거죠. 강득구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는데, 대통령이 파면이 되거나 내란 외환형 확정 시, 특히 이제 파면이 되거나 그러면은 공천했던 그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던 그 정당은 차기 대선 후보 추천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후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못 내게 해야겠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게 되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후보 내지 말라는 이런 법안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성시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자리하셨습니다. 우선 이준우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안? 저는 민주당에서요 굉장히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못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1극 체제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는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선 후보로 못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선 보조금 받은 거,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그게 확정된다면 그런 그렇죠. 상황까지 있습니다. 434억이나 되는 건데요. 예. 그 대선 보조금 반납하는 비용을 지금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사를 팔아서 마련해야 되는데, 당사 팔아도 지금 그게 모자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우리 혼자 배 아플 수는 없다. 국민의힘도 좀 배가 좀 아파봐라.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못 내게 하는 그런 좀 유치한 입법을 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건 굉장히 또 근원적인 잘못이 있는 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법이 됐다 하면요, 국민의 선택권을 민주당이 빼앗는 겁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거고요. 투표권을 박탈하는 그런 근원적이에요. 헌법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하실 거다. 굉장히 좀 유치한 입법이다 말씀드립니다. 성시훈 부의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나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원래 당선자를 낸 정당에 있었는데, 근데 그 당선됐던 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시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는 그 소속 정당이 이제 도의적인 상황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돼서 후보 안 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 관련된 거였는데, 이건 대선과 관련돼서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그 정당, 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내면 안 되는 법안을 지금 발의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 당 소속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법안이긴 합니다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의 완결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당이 공천했던 정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천했던 정당이면 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공천했을 때와 실제 이 파면당할 행위를 했을 때의 정당이 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공천했던 정당은 새천년민주당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을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뀌었어요 그때. 그렇죠. 그러면은 새천년민주당이 공천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완결성이 일단 너무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묻기 애매할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은 그 탄핵이나 이런 걸 당할 당시의 정당이다. 그럼 그 직전에 탈당을 해버리면요.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난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국회의원과 관련된 이 국회의원들이 뭐 본인의 뭐 개인적 비리로 인해서 그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으로 공천을 안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시민사회나 이쪽에서는 매년 뭐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재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당이 그 비용을 책임지거나 공천을 하지 않는 걸 제도화시켜라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서로 그거에 대해서 제도화시키지 못했죠. 워낙 서로 잘못을 했고 뭔가 서로 공천을 잘못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제도화시키지도 못하면서 대통령 선거는 왜 건드리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걸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하자고 같이 넣었다면 그래도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대선만이냐? 대선만 들어간다면 너무 목적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어려울 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아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게 만약에 입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들이요 전부 다 간판을 바꿔달 겁니다. 아, 당 이름을 바꿔버린다? 그럼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꼼수를 찾아가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도 근간을 두고 있는데 정당 정치가 굉장히 회영화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일단 이런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게 뭐죠? 이런 말씀들이 나왔고요. 그리고요. 이런 법안도 또 있어요. 이건 아직 발의가 된 건 아니고 추진한다 그러거든요. 좀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말이 나왔어요, 일단. 장경태 의원이 이제 법안 추진한다 이런 얘기인데 의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뭐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 뭐 이런 걸 의정 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조금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위원회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까지 처벌. 그러니까 국회에서 활동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개별위원들의 의정 활동. 그럼 이렇게 장외에서 어떤 활동할 때 그런 것도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 회의장과 그 부근에서는 가중처벌.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고 또 가중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갈등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할 때는 가중처벌된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어떤 반응들이 좀 있어요. 들어보시죠. 지금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정치인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것을 가중처벌하겠다 하는 법이 이제 장경태 의원이 그래서 제출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 법이고 그런 것이지 이걸 무슨 국회의원한테 특권을 베푼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일반 시민과 달리 특권을 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양진희 변호사, 이거 뭐 문제는 없을까요? 이런 법안 만약에 발의돼서 논의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법안의 내용이 일단은 기존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목적이 뚜렷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폭행을 해서 회의장에 출입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그 장소적인 요건에서도 회의장이나 그 부근으로 이제 인근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일체에 대해서 방해하면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너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어떤 추진을 해서 만들 때에는 법률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정활동 일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게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러한 국회의원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다가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감금이라든지 협박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그 규정 조항이 사실 원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과잉 입법을 하는 것은 좀 기존에 있는 자제해야 법으로도 저건 되거든요. 충분히 처벌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죄라든지 감금죄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뭐 특수폭행 감금 경우에도 특수감금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법원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해서 뭔가 때렸다 아니면 감금했다라고 한다면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마련되어 있는 법률을 가지고도 해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가적으로 입법한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과잉 입법이다라는 좀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금 이거는 좀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도 좀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결국은 이걸 가장 테러 위협에 노출된 분들이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예. 집회에 나선 일반 시민들이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도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법이 발의됐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입니다. 두 분 의견 좀 들어보죠.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 거기 정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뭐 딱히 별도로 시민들과 뭐 따로 뭐 구별을 해가지고 더 강화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입법을 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야지 자기 자신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는 거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뭐 계란 맞는 거 백혜련 의원이 계란 이제 투척된 거 아마 그런 걸 좀 뭐 감안한 것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계란 맞아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계란을 맞겠다라고 했거든요. 정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비판받는 것을 숙명을 여기는 자세 또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 더 덧붙여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저는요 본인의 이제 신변 위협 받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사 의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암살 위협 제보가 들어왔을 때가 3월 12일인데요. 지금 25일입니다. 거의 보름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수사 의뢰를 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그때 그 제보를 받은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나 했거든요. 그 여러 명 되는 의원들이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오해를 분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테러에 대해서 테러라든가 신변 위협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이런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위협이 왔을 경우에 제대로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위협을 제거하는 이런 노력도 민주당이 좀 같이 해야겠다 말씀드립니다. 성추인 부의장은 어떻게 보면 뭐 가중처벌법 그리고 아니면 또 이 처벌 대상 늘리는 뭐 이런 거예요. 상 범위를. 저는 장경태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좀 주목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예. 작년에 이재명 대표도 당했고 예.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소속인 배현진 의원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아까 말씀하신 백혜련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도 의견을 달리하는 지지자가 발로 차고 도망가는 이런 일도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좀 방지할 수 있는, 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 그 취지에만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부승찬 의원처럼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다양한 논의들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정치권이 이런 거에 대해 정치인의 테러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로 이 극단의 정치로 흐르면서 서로를 악마화하고 상대방 진영을 악마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면서 마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악마기 때문에 마치 당해도 맞아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를 정치권이 만들어 온 건 아닌지 이런 정치 문화를 그 양 당이 모두 만들어 온 건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오히려 저런 법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보다 이런 정치인의 테러를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